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심폐소생술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갑자기 심장이 정지한 환자에게 4분 안에만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실시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 있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건당국이 간단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죠. 네, 인공호흡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깍지를 이렇게 낀 손을 수직으로 쭉 뻗은 뒤에요. 체중을 실어서 약 5cm 깊이로 강하게 누르면 됩니다. 이때 1분에 약 100여 번 정도로 빠르게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인공호흡도 필요 없고 저도 금방 따라할 수 있을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관심 있게 보셨다가 응급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독점공개 119 엑스파일 교통사고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동대문구 휘경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와 소형 승합차가 충돌했는데요. 다행히 시내버스에 탔던 운전자와 승객들은 큰 부상 없이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소형 승합차 운전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소형 승합차. 강한 충돌로 차량의 본체 앞쪽이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60세의 여성 운전자가 차 안에 갇히게 됐는데요. 구조대원들이 유압 구조 장비를 이용해 차체 분리 작업에 나섭니다. 모두들 숨을 죽인 가운데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됐는데요. 차 안의 운전자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잠시 후 마침내 운전자가 구조됐는데요. 하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장과 맥박이 뛰질 않는데요. 대원들이 구조와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생존하길 바라며 밤늦도록 이어진 심폐소생술. 대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기적처럼 운전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이를 놓칠세라 운전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됐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이 운전자분은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이 교통사고에서 이 측면 충돌 사고가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측면의 경우에는 사이드 에어백이 없는 차량이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금정 소방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충돌 사고보다 이 측면 충돌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 대 차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측면 직각 충돌 사고의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해 사망자 수가 500여 명으로 정면 충돌 사고 사망자 수의 2배가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측면 직각 충돌의 경우에는요, 이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이 차 문짝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훨씬 더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충돌의 강도를 이 탑승자가 모조리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면 충돌 사고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이 상대차가 문 쪽을 직각으로 받는다. 정말 상상만 해도 참 무서운데요. 네. 그러면 일단 목이 좀 심하게 꺾여서 신체 손상의 위험도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측면 직각 충돌 사고의 경우에 목이 옆으로 꺾이기 때문에 사고 당한 분들 대부분이 목의 경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측면 직각 충돌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뭐 모든 사고도 그렇지만 특히 이 사고의 경우에는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방심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교차로와 불법 유턴 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이드 에어백의 이 의무와 필요성이 아주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이드 에어백이 없는 차량
국내에 아직 많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해 네. 주시죠. 현재 그 사이드 에어백의 경우는 옵션 장착입니다. 보통 55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옵션으로 많이 장착하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영업용 택시는 이 사이드 에어백이 장착이 네. 전무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위험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망자 발생률도 높고 또 사고의 위험도 크다면 이 사이드 에어백을 좀 의무화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외국도 옵션인 나라가 많은데요. 네. 기준이 가장 강화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7년 전에 모든 차량에 사이드 에어백을 의무화해서 실제 측면 직각 충돌 사고의 피해를 많이 감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네. 또 이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기준에서 도입을 하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이 것들을 도입이 이제 되죠. 도입을 하게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제 사이드 에어백 장착 의무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이 도입에 대한 이 움직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도입, 장착 의무화를 좀 더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독점공개 129 엑스파일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강북구 삼양로 하얀 연기가 검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화재가 난 주택 지붕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한창인데요. 살수 작업을 시작한 지 10분여. 큰 불길이 잡히자마자 내부 진입을 시작합니다.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 밀집 지역. 이런 곳은 불길이 옆으로 쉽게 옮겨붙기 때문에 조기 진화가 필수입니다. 불씨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전력을 다하는데요. 한 주택의 주방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시작돼 집 내부를 모두 태운 후 마침내 진화됐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주방에 소화기만 있었어도 저렇게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기초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2월 5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신규 건축주택은 모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2012년 2월 이전의 건축물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네. 지난 2월 4일에 유예기간이 끝나서 이제 모든 주택에 의무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설치율이 30%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주택마다 가정용 소화기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거죠. 네,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각 한 대 이상을 비치하셔야 되고요. 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이 나누어진 공간마다 각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정용 소방시설로 설치로 인해서요, 실제 화재로 인한 사망률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설치 의무화 시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7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현재 보급률이 96%에 이르고 이 화재 사고 사망률이 6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영국과 일본 역시도 의무 설치가 시행되고 있고요. 사망자 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의 뭐 안전과 재산을 지키자는 취지인데 네, 그렇죠. 법보다도 사실 좀 자발적으로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 매장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3.3kg 가정용 소화기의 경우 약 2만 원대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의 경우에는 7,000원에서 15,000원대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감지기는 직접 사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설치하지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지만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혼자서도 충분히 부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마련하시고 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화재 시의 사망률이 특히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아직 구비 안 하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꼭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남해 고속도로입니다. 램프 구간에 막 진입하는데 그때 갑자기 끼어드는 한 차량. 1차선을 달리다 깜빡이조차 켜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데요. 램프 구간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 절대 해선 안 되겠죠. 1차선 도로를 달리는 중인데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팡!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택시. 직진 중인 차의 뒷부분을 강타한 것인데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운전하시는 건 어떨까요? 출근길입니다. 갑자기 자전거와 쾅! 아니 이게 웬일이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좌회전을 감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게다가 안전모도 쓰지 않으셨네요. 앞으로 자전거 타실 땐 안전모도, 안전운전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요즘 전 국민의 관심사죠. 톡톡 안전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세먼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안인지 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최경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내 주 요인 중 하나가 이 노후된 경유 차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휘발유 차량은 미세먼지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네. 사실 그 경유 차량과 가솔린 차량의 연소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는 경유 차량에서는 연료만 분사하고 연소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기하고 섞이거든요. 근데 휘발유 차량에서는 연료와 공기를 이미 잘 섞어서 엔진 안으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가 발생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들이 경유 차량에 대해서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최근에 출시되는 경유 차량은 그나마 이 미세먼지 배출도가 상당히 덜한 편이라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맞아요. 그 최근에 출시되는 경유차는 그 배기오염 기준이 아주 그 높은 그 기준을 만족하는 기술들이 다 적용돼 있어요. 네. 그 기술들이 보면 그 고압 분사 기술이나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미 적용돼서 요즘은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차량들에 비해서 좀 배기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 2005년부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에 대해서 배기가스 저감 대책에 역점을 두고 네. 12년 이상 된 차들의 조기 폐차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네. 있습니다. 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들이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한때 뭐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맞아요. 좀 벌인 적도 있잖아요. 오래된 차들이 뭐 이제 와서 문제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면 이런 차를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할 때는 자동차 생산 기술이 많이 진보되기 이전이어서 그 10년 동안 오래 타는 거가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기술은 이미 확보가 됐고 네. 이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차가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과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오염기여도가 높은 12년 이상 된 오래된 차량들을 조기 폐차하든지 아니면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DPF를 장착하든지 해서 대기오염 개선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나 정부의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노후 경유차 이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이에 대한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그 조기 폐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네. 보조금을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도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내 차에도 오염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싶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일단 그 서울시 관할구청이나 그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연락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부착할 수 있는 차라면 당연히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 지원금은 소형의 경우는 한 160만 원 정도인데요. 만약에 소유자가 저소득층이고 소유하고 있는 차가 대형 차이면 네. 1,059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와. 정말 많죠. 네. 와. 이렇게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듯이 런던 스모그나 네. 그 LA 스모그에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그렇게 오염이 된 상태의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그 정부 지원금이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자동차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대응책들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미세먼지가 사실은 꼭 그 자동차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라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 그 수도권 지역의 공장이나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공장들을 40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군데의 공장에서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두 가지의 오염물질 배출을 대상으로 상한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은 것이죠. 만약에 그 정해놓은 배출량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면 네. 그 사업장은 부가금을 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배기가스를 적게 하는 것이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추진해서 수도권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대량 배출처 400군데만 이렇게 적용된다고 맞아요. 하면 그 이외의 사업장 이 미세먼지 이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이 400군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하나의 공장에서 나오는 큰 단위의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400군데로도 충분하지만 네. 말씀하셨듯이 그 이외의 사업장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그 대기안전보장법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제의 수단과 배출 오염 규제 부담금 같은 제도를 통해서 그 나머지 사업장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또 내놨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모든 시민들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정부가 더 선도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의 이 운영 성격이고 훨씬 강력한 네.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비상저감자치 조치가 발령이 되면 행정공공기관의 직원의 차량들, 이거는 차량 이부제를 해야 되고요. 대기 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줄여야 됩니다. 네. 단지 그 장애인과 임산부, 어린이가 탄 차량들 혹은 친환경 차량 이런 것들은 예외이고요. 비상저감 조치 기간에는 행정공공기관의 담당자는 비상연락을 가동시키면서 이부제가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요건에서 발령이 되는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 비상저감자치는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한 군데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저감 조치가 네. 발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세 군데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발령이 되면 모두 다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당일 자정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이 평균치를 넘어가거나 혹은 그 다음 날 한 3시간 이상 네.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매우 나쁨 현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비상 저감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은 다음 날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네. 사실 또 이런 대책들이 마련이 되면 효과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렵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네. 사실은 이 대기질이 좀 개선됐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금방 와닿지가 않죠. 네,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한 10년 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2005년 이럴 때를 보면 그때에 비해서 대기질 개선이 많이 된 겁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점진적으로 돼서 잘 느끼질 못하고 네, 있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질이 한 60 마이크로 이상이었습니다. 선진국은 그때 당시에 한 40 마이크로.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 대기질이 한 45 마이크로에서 50 마이크로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낮아지긴 그때 했네요, 당시로 진짜. 본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낮은 상당히 거죠. 향상됐네요. 그런데 선진국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더 강화돼서 선진국은 다시 30 마이크로로 더 그렇죠,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수도권 대기질은 많이 개선이 된 상태이고요. 한다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이 노력하듯이 우리도 계속 노력해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어떤 정책들이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되지도 않고 또 중국과 같은 이 거대한 외적인 이 황사가 요인. 들어오는 그렇죠. 외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공장보다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경유차의 진입을 진짜. 좀 강력하게 네. 좀 제한을 하고 혹 경유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면 그 차량들은 좀 전기차로 네. 예를 들면 전기 버스, 전기 트럭. 네. 우리 생각에는 전기차가 버스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을 해 나간다면 대기질 개선이 하나하나 개선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적으로 좀 구체적인 대립들이 또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지대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